팀장님 박수.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전영정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설명할 내용은 모바일 시대의 재미난 글로벌 지도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이야기, 지도를 꿈꾸는 저희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지도의 역사 및 트렌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PC하고 모바일이 비슷한데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PC와 모바일 서비스 기획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을 들으면 1시간이라는 기간이 사실 길진 않은데 1시간을 들으면 적어도 중급 이상의 지도의 어떤 레벨 수준이 올라갈 것 같고, 모바일 기획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더 커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림 뒤에 한 두세 장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화는 2009년도 홍상수 감독이 이현정하고 그다음에 김태호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그냥 재밌게 봤던 별그대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저스 엔젤스 에지도라는, 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이거는 에스파니아어로 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벌써 네, 그리고 탕 크루즈하고 카메론 디아즈가 나온 나이덴데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뒤에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도에 대한 다양한 지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GIS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1995년도라고 하면 윈도우 9가 나왔던 인터넷 시대가 열렸던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 시장이 전자지도가 초기 도입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그때 남았을 때 약 3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GIS를 도입했던 1세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김은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수제자로서 지도를 처음 접했고, GIS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면 크게 순수 GIS가 있고 응용 GIS가 있습니다. 응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보는 지도들은 다 응용 GIS입니다. 순수 GIS는 여러분들이 별로 기억할 일이 없고, 분석이라고 하는 적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분석 GIS가 순수 GIS인데요. 응용 GIS는 아이나비라든지 포털 지도를 의미하고, 근데 분석 GIS는 아파트 적지를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할 때 적지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적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계가 얼마 가까이 있어야 되고, 경사가 어떻게 되고, 태양빛은 어느 정도 와야 되고, 생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중치를 줘서 아파트가 세워지는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라는 데를 잡아내는, 이게 이제 적지 분석인데, 그게 원래 GIS가 순수 분석의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교 때는 순수 분석, 순수 GIS 쪽으로 접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순수 GIS, 분석 GIS를 접할 일은 없지만, 구글이 사실은 분석 GIS 쪽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크게 두 가지 꼭지로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쪽, 지금 구글맵, 구글워스 이런 쪽이고, 하나는 분석 쪽. 그러니까 미 정부하고 구글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기술력하고 미 정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엮어서 분석 리포터 같은 걸 내죠.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 되는 곳이라든지 뭐 사고 발생 지역들, 그리고 뭐 개발해야 되는 적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쪽 전 지구를 분석하는 이런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구글의 어떤 그 지도에 대한 모토가 지구를 스캔한다, 그래서 재정비한다라는 이 모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구를 전체 스캔을 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지구를 다시 개발을 하고 이런 쪽, 그래서 어널리스 마켓이라고 하는 게 크게 점점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널리스 마켓이, 지도 마켓이 거의 지금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GIS를 만났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97년도에 전자해도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전자해도는 바다 쪽 세계 표준 해양 지도 시스템, 항법 지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5번째로 시도해서 성공한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그다음에 독일, 캐나다, 영국 이 4나라만 전자해도를 갖고 있었고, 한국이 5번째로 시도를 해서 이거를 성공했죠. 그 바다 쪽 해양 시스템 전자해도는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시스템인데, 보통 육지 지도를 하면 데이터 포맷 따로 있고 시스템 따로 있죠. 근데 해양 쪽은 데이터 쪽 그 표준도 돼 있고, 이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만들면 액티스라는 이런 시스템도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한국을 정박을 할 때, 항해해 올 때, 큰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영국의 대양 지도를 쓰지만, 한국의 연안으로 오게 되면 한국 지도가 영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그 전자지도를 액티스라는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면 자동으로 항법 안내를 해요. 여기는 수심이 얼마고, 암초가 있고, 뭐 유석이 얼마고, 그래서 그 배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해양 지도는 거의 세계 수준, 세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정밀 해양 지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 뭐 세월호 참사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큰 배가 수심이 얕아서 대신 또 암초에 걸려서 자초되는 게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바다 쪽 해양 시스템 지도들은 굉장히 고정밀이고 오랫동안 10년 넘게 그 축적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월호 같은 큰 배들은 이런 액티스라는 시스템들을 반드시 탑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암초에 걸려서 뭐 자초된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띵크라는 회사를 이제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나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 여러분들 아니 초등학생 그래서 이 띵커라는 회사는 IT에서 전문 회사를 목표로 해서 7명에서 설립을 해서, 실제로 제가 퇴사할 때 2006년도에 퇴사했는데 한 2,000억 매출에 500명 직원에 한 500만 유저, 국내 코리아 넘버원 한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회사가 조금 아직 침체돼 있죠.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여기 때 했던 게 내비게이션 지도, 아이나비도 만들고, 그리고 국내 최초의 어떤 모바일 LBS 서비스, SKT 친구찾기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 지도 가지고 LBS 서비스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LBS 서비스라고 하면 지도 위에 뭐 여행 맛집이라든지 뭐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해서 돈을 보고 하는 사업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SKT 친구 찾기 LBS 서비스는 제가 본 몇 안 되는 성공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NHN에 한 5년 정도, 2011년 정도까지 이제 다녔었는데, NHN이 사실은 지도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지도가 없었고, 외부 지도를 월 한 4, 5천 정도 줘가면서 1년에 한 수억을 주면서 사용료를 내가면서 지도를 서비스를 한 거죠. 근데 외부 지도를 쓰다 보니까 자체 지도 서비스 자체의 어떤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포털 지도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만들면 지도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뉴스, 여러 다른 서비스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다른 서비스들이 지도를 가져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외부 지도를 쓰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NHN의 그 최대 의장, 이혜진 의장이, 이 사람이 이제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극비리에 자체 지도를 만들자라는 결정이 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때 백수, 띵코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NHN 연락이 와서 자체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체 지도를 만드는 거는 전국을 돌면서 뭐 TV도 만들고 부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도 갖고 와서 TV를 쌓고, 그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면 그거를 또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뭐 길찾기 할 수 있는 길찾기 엔진,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엔진,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지도 관리 시스템들, 그리고 서비스 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다고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국토부라든지 국정원의 또 심사도 받고, 그래서 네이버가 자체 지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할 때는, 그때는 네이버 다음이 훨씬 더 좋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 한 60%, 네이버가 한 4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70%, 한 60, 반대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PVUV라고 해서 그 웹 지도, 그러니까 PC 웹의 성과를 판단을 할 때 페이지 뷰, 유저 뷰, 그러니까 페이지를 몇 번 클릭하느냐, 사용자가 몇 명 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표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는 한 200만 페이지 뷰에서 실제로 한 2년 정도 지나시면 1000만 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지 뷰는 한 1000만 정도 되는 거고, 유저 뷰는 한 1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거고, 그 DAU, MAU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 그 지표를 측정하는 건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광고 한 50억 정도. 사실 지도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이때 한 지역 광고를 처음에 한 5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한 200, 300억 정도. 그래서 국내 최고로 어떤 구조 지도를 만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의 지도 서비스들은 아이나비라든지 다음지도라든지 네이버 기존의 서비스들은 단일 지도 서비스였습니다. 지도 자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렇지만 포털 지도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 다른 서비스라고 연계해서 하는 지도 플랫폼 형태를 떼야 되는데, 그나마 네이버 지도는 지도 플랫폼 형태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나비 카 내비게이션 지도와 포털 지도가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를 한 5년 다니고 이제 회사를 퇴사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가서 놀다가 지금 작년 2013년도에 강원도 졸업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다음 지도를 지금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음 지도하고 네이버 지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다음 지도를 들어보면 포털 지도인 듯 하면서 포털 지도 아닌 포털 지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에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퀵하게 저희가 했던 일들과 만들었던 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답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지도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작은 불치병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남들은 이런 걸 보면 뭐 고현정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고 포스터를 보는데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여기 또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빨리 지도 밖으로 떠나야겠다. 지도 밖에서 지도를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뭐 영어도 막 지도가 보고 지도쟁이의 좀 병이 아니에요. 요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탐 크루즈하고 카메론 디아즈 나왔던 나이덴데이 저희 극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데 보고 나오니까 실제로 영화가 기억이 안 나요. 막 쫓고 쫓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니, 탐 크루즈가 이제 아이폰 가지고 위치 추적하면서 막 쫓아가고 하여튼 이런 것밖에 기억 안 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인터넷 지도의 역사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트렌드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10대 히트 상품이라고 해서 내놓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2000년도부터 10대 히트 상품이 쭉 나오죠. 2012년도까지. 2013년도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이 리포트를 내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10대 히트 상품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 트렌드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이걸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는지 많이 도움이 됩니다. 2000년도 하면 뭐 I love school 기억 안 나시겠죠? 모르시죠? 네, 제가 이제 I love school도 있고요. 블루 사이트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르시는 분은 네, I love school도 있고 뭐 지식 검색도 있고 싸이월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 사실은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굉장히 인터넷 히트 상품들이 매년 나왔습니다. 근데 2006년도부터는 사실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 2008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PC 웹 인터넷 시장이 이제 조금 접어들고 있구나. 히트 상품을 왜 못 내지? 중간에 뭐 2007년도에 UCC라든지 뭐 싸이월, 아고라 같은 거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서 이렇게 히트 상품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아고라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히트 상품인 거지 사실 서비스적으로는 히트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PC 웹의 인터넷 시장이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은 이제 하얀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200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LTE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표를 보고 다른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2000년도에 스마트폰하고 2012년도 LTE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마트폰의 어떤 실시간성 그리고 이동성 그리고 LTE의 빠른 전송 속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PC 웹 인터넷 시장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두 모바일 시대라고 하죠.
참고로 2000년도에 인터넷 메신저가 굉장히 우리 지금 순위에는 없지만 굉장히 호황을 이루어서 MSN, SKT, 네이트워크 이게 PC에서는 굉장히 공을 누렸는데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왓츠앱, 위챗, 라인 이런 메신저들이 모바일에서 다시 이 전성기를 좀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왓츠앱 얘네들이 10년 전에 이런 메신저 시장, MSN이나 이 메신저, PC에서 성공한 메신저 시장을 유심히 보다가 모바일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맞을까? 이게 성공이 어쩔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모바일에서는 메신저로서 플랫폼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안 갈 거다. 모바일에서 무슨 메신저라고 부정적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카톡이라든지 왓츠앱의 사람들은 모바일에서는 이제 더더욱 메신저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걸 보면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PC에서 성공했던 서비스 중에 유심히 보다 보면 이게 모바일에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PC하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도 서비스의 진화를 조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지도 서비스도 굉장히 여러 진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이미 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다 보신 분들 한번 다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스티브 만이라고 해서 구글의 어떤 스마트카,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각장애인, 무인 자동차 운전하는 1호 드라이버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 1시간이나 30분 거리에 출퇴근이라든지 여행들을 이 차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3D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요. 얘가 실시간으로 계속 주변의 지형 지물들을 분석하면서 실시간으로 그걸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차 뒤에 트렁크에 열면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서버 장비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데 그 안에는 3D 정보들 그리고 우리 무인 주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D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거니까 얼마 전에 그 구글이 무인 자동차 지금 제품이 하나 나왔죠? 못 보셨나요? 네. 시각장애인처럼 안 보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실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무인 자동차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 구글은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이 무인 자동차가 생활화 될 거다,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는 아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가 되려면 여러 가지 도로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한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정도 더 걸릴 거다. 근데 구글은 아니다. 5년 뒤다. 근데 저는 아마 5년 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는 이런 무인 자동차와 지금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아마 조만간 저희 생활 저희 자동차로 아마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지도 서비스 이제 과거에서 지도가 조금 현재까지 왔고 미래는 어디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길고, 그래서 한 단어로 저는 말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2D 지도에서 항공사진, 거리사진으로 왔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거리사진이 머물러 있어요. 네이버 다음은. 근데 MS나 구글, 애플들은 3D를 지나서 AR, 증강현실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고, 그래서 저는 과거의 컴퓨터식 지도가 저희 나라는 지금 머물러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은 벌써 현실적으로 나온다. 지도는 지금 컴퓨터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터미네이터 1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1, 2, 3, 4인데 1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중1 때 이 터미네이터 1을 봤었는데, 저는 이 터미네이터 1을 보고 앞으로 우리 지구의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재밌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슈왈츠제네거의 눈에서 이제 사라 코너를 추적하면 나오는 사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인공지능의 눈들이 나와요. 벌써 3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탐 크루즈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굉장히 재미난 영화가 있어요. 여기 아마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도 서비스 지나도 30년 전에 터미네이터 인공지능분에서 10년 전 마이너리티 리포트 국가 영화가 현실로 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재난 예방 시스템, 사고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얼마 전에 어느 한 주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내용이 뭐냐면, 사고가 나지만 사건이 나지 않지만 사건이 날 거를 예측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걸 예측해서 미리 가서 그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지역적인 거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사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미국에서 한 주가 사고 예측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저희 생활에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되는 기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 서비스의 진화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이너리 내비게이션 지도하고 호텔 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리면, 지도는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10년 한 사람, 20년 저 같은 사람들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도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땅 그림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지구고 그림이라는 건 약도죠.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뭐 자연의 어떤 변화도 있고 사람의 어떤 개발, 사람이 이동하면서 도로가 나고 도시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도는 이 지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를 시인성 있게 지도로 표시하는 게 이제 지도인데, 지도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의 본질은 이렇게 끊임없이 지구가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구의 어떤 변화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잠깐만, 이 자료 공유되나요? 예. 그렇죠.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공유해 드릴게요. 빠르게 변화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지도 데이터가 최신성을 유지해야 되고 정확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했으면 사용자한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 엔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 기능의 3대 기능이라고 하면
지도 검색, 지도 화면, 길 찾기. 나머지 뭐 로드뷰라든지 항공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서비스의 본질을 만족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기능과 데이터와 실제 포털 지도가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기능은 지도 검색이 있고 화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데이터 구성은 점, 선면, 점은 우리가 말하는 인하대학교 시설명, 지명이라고 하는 거, 지명, 행정명, 자연불안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선은 도로나 지하철, 면은 수교공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이 단순히 뭐 한 군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점이라는 데이터는 검색에도 쓰고 화면에도 쓰고 길찾기에도 씁니다. 그래서 지도를 입력하는 사람은 검색에 어떻게 적용될 거를 생각해서 검색 관점에서 입력을 해야 되고 화면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될까를 생각해서 길찾기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길찾기 경로 탐색을 할 때 이게 경로 탐색이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점은 크게 뭐 비율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점은 지도 검색의 한 60% 정도 보고 있고 지도 화면 글자 표현하는 거는 한 30% 그리고 길찾기는 못하네요. 한 10% 정도. 그리고 선은 당연히 도로는 길찾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도 표현하는 거, 지도 화면에는 도로 표현하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검색에 일부 쓰고 당연히 이제 수계는 지도 화면을 쓰고 검색에도 써요. 그리고 화면에도 쓰고.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기능들을 실제 포털 지도나 네이비 지도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포털 지도는 당연히 검색이 중요하니까 검색 기능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화면이 한 30%, 길찾기는 10%. 길찾기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포털 지도에서는 중요한 거는 사용자 100명 중에 60명은 검색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명은 길찾기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중도 있게 기능도 만들고 데이터도 갱신하고 서비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네비는 당연히 뭐 길찾기 우선. 그러면 이걸 보면 포털 지도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비 지도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투자를 어디다 집중하는지 알 수 있죠. 포털 지도는 당연히 검색 우선 투자고 네비 지도는 길찾기 우선이죠.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포털은 출발하기 전 우리 가족 데리고 이번 주말에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미리 인터넷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가서 뭐를 먹을지, 어떤 걸 구경할지를 찾잖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책임지는 서비스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 탐색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프린트 기능. 지금 모바일이 있기 전에는 예전에는 프린트 기능이 굉장히 포털 지도에서 중요한 기능이에요. 네비 지도는 실제로 이제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는 이동하고 도착하는 데까지 책임져주는 서비스가 주력이죠. 그러면 포털에 없는 그 경로 안내, 음성 안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네비 지도는 네비 지도 자체의 어떤 서비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체 서비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포털은 자체 서비스가 50%면 이 서비스를 블로그 카페에 활용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는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지도 플랫폼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포털 지도 다른 점이 뭔가 사실은 서비스 기능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제가 다음 지도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고 지금은 다음 지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포털 지도를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를 비교하기 전에 포털 지도의 어떤 목적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위치가 이런 데이터를 생산 가공하고 그런 식의 전략이 있어요. 근데 실제 포털 지도의 목적은 지도 플랫폼이 목적이에요. 계속 말했던 지도 자체 서비스 만족도가 50%면
네이버 다음에 블로그, 카페, 뭐 뉴스랑 연계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그리고 대외적으로 삼성, 뭐 LG 다른 서비스가 연계시키는 쪽 대외 서비스 밀리가 50%예요. 이게 돼야지 지도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그림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점들 각각의 이 노드들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통검, 지도, 뭐 블로그, 카페들이 있고 이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네이버고 오른쪽은 다 왔는데 네이버는 이 각각의 서비스를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연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네이버는 모든 서비스가 거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지도의 어떤 그 목적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지도는 안타깝게도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다 연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지도는 좀 더 포털 지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갈 길이 멉니다. 네이버와 다음 지도는 두 차이.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예전에 초기 지도가 나올 때는 다음 지도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다음 지도는 그 당시 때 항공사진, 로드뷰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이 데이터들 뭐냐면 아까 제가 부가정보라고 했죠. 본질에 어긋나는 네이버는 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맞춰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최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확성 그걸 하기 위한 밑단에 보이지 않는 지도 관리 시스템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사용자가 쓰면 쓸수록 만족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없는. 네이버의 전략은 최신성, 정확성 이런 본질 쪽의 전략을 가져갔었고 다음은 그래도 이제 포털의 2위의 어떤 업체였기 때문에 관심이죠. 펀 위주의 어떤 전략을 쳤죠. 그래서 항공사진이라든지 로드뷰 쪽이 더 강력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 게 좀 네이버가 다음에 다르거든요. 그 로컬 서비스와 지도 서비스의 역사를 조금 보면 사실 이 이전에는 포털 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뭐 내비게이션 지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모뎀 지도도 있고 뭐 아까 그 99년도 난 인터넷 LBS 뭐 핸드폰의 어떤 지도도 있긴 한데 일단 인터넷 지도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과 지도가 좀 사실은 이 지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분리를 해요. 로컬은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도고 지도는 뭐 지도 검색을 한다든지 화면을 본다든지 길찾기를 한다든지 이런 지도 본연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게 서비스고 로컬은 지역은 지도 기반 하에 맛집을 간다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볼거리를 본다든지 지도 위에 있는 컨텐츠 가지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지도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2003년도에 미국의 어떤 오버추어 지금 지역 로컬 검색 아니 그 광고 글로벌 광고 전문 업체죠. 오버추어라고 구글이 지도 검색을 가지고 로컬 서치를 랩 차원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이제 포털 지도의 그러니까 인터넷 지도의 처음이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음 네이버, 야후 순으로 지역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 다음이 그걸 따라